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목이 들어왔는데 목이 들어왔는데 왜 금이 반응하는가 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운에서 목이 들어오면은 결국엔 금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접해 보시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무가 들어왔는데 왜 나무가 아니라 금이 반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대운이 계사대운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사대운이시라면은 저희는 이 사화를 가지고 삼합을 만들어 보면요, 결국엔 사유축해서 금의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의 세력이고요. 실제로 사중에 지장간 안에 이 금의 천간 중 양간인 경금이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자, 그럼 결국에 이 사대운은 금대운이라는 뜻인데요. 자, 대운은 10년짜리죠. 뭐 예를 들어서 11세 대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1세부터 20세까지는 이 사람 사주 원국에 금이 있던 없던 금의 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어떤 분의 사주에 금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사대운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사중에 그리고 이 경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운에서 뭐 임묘진, 사오미가 쭉 들어오겠죠. 자,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쭉쭉쭉쭉쭉 들어올 텐데요. 자, 대운에서 이미 금이 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10년 내내 금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주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에도 요 목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반응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거로 금이 들어오면은 목의 반응이 일어나고 대운이 들어오면 금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계사년이 됐다. 계사대운에 뭐 신사세운이 됐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금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낳겠죠. 자, 그러면 월운에서 묘라는 월운이 들어왔을 때 이 금과의 충돌, 특히 이제 마찬가지로 삼합적으로 해묘미라는 녀석이 왔을 때 이 금과의 충돌이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요. 지금이 정미월이잖아요. 네. 오늘 목소리가 자꾸 잠깁니다. 네. 지금이 정미월이면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삼합을 만들어 봤을 때 결국에는 해, 묘, 미 해서 나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 중에 지장간 중기에는 을목이라는 이렇게 단단한 나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월운에서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목이 있던 없던. 네. 자, 그러면은 이룬이 들어올 때 사, 유, 축 이라는 이룬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금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월운에서 이미 나무의 세력이 이렇게 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나무가 들어올 때보다 사일, 유일, 축일 때 요 나무와 부딪히는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미월 한 7월 20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뭐 가불목일간들 분들은 이제 관성, 금이 관성이 되겠죠. 네, 관성의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병정화일간 분들은 재성, 금이 재성이 되겠죠. 그리고 무기토 분들은 식상, 식신상관이 또 금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무기, 경신금일간 분들은요, 금이 뭡니까? 비견겁제죠? 그럼 이제 겁제스러운 일들이나 또는 비견들을 만나시거나 비견들과의 어떤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임계수일간 분들은요,
금이 인성이니까 인성의 일이 결국에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궁금증을 하나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너는 대체 이 목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보니까 관성이 아니던데? 재성이 아니던데? 이거는 어떻게 너는 이야기를 할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째, 여기서 들어오는 이 목기는요, 환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냥 저절로 세팅되어지는 환경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내가 애를 써가지고 그 환경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저절로 그렇게 세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이 이 운만을 읽으신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세팅되어지는 환경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응하는 거는 사실 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과 양은 하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 목이 들어왔는데 금이 반응을 하고 화가 들어왔는데 수가 반응을 하니 음과 양이 어째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요거는 그럼 환경이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결과치라는 거죠. 자, 물론 환경,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지금 네 얘기 들어보고 나 간목일간인데 보니까 관성의 작용이 없었다. 이거는 뭐냐? 자, 사주 구성에 따라서 관성이 들어오면은 인성으로 이어지게끔 돼 있는 사주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요. 갑자, 자, 그리고 경자. 이렇게 있는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금의 반응이 일어났다. 금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게끔 돼 있습니까? 인성으로 이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결국 관으로 인해서 인성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마찬가지로 병정화 일간인데 재성이 반응을 안 하고 이 재성이 뭐 예를 들면은 수로 연결이 돼 있다. 관성으로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재성이지만 액면가로는 관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정화 일간인데 수기운이 왕하다. 그러면은 금의 반응이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생수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관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보신다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뭔가 대단히 새롭고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저희가 병오년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간여지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화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럼 화라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구성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운에서 만약에 월운이 임자가 있다. 그럼 이때 이 수의 반응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뭔가 대단히 거창하고 새로울 건 전혀 없고요. 또 뭔가 제가 기존의 내용을 크게 위반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명식을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흘러가는 것을 살펴보신다면은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